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독 강의 두 번째입니다. 필독 강의는 세 번째까지만 나갈 겁니다. 여기는 제 블로그를 읽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갖다 놓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소위 말하는 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구를 쓰죠. 구는 그릇에다가 말을 모은 거예요. 딱 하나만 있지만 좌우지간 그릇에다가 말을 모은 거죠. 이게 구자예요. 말을 모은 거. 도대체 구가 뭐냐 이건데, 우리가 전통 문법의 전통 문법이라고 한다면 좀 우습지만 성문 종합 영어나 맨투맨, 제가 맨투맨의 그 장재진 씨는 제가 젊은 시절에 잠깐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리고 몇 년 안 있어서 돌아가셨지요? 아무튼 전통 문법의 성문 종합 영어나 맨투맨은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전통 문법에서 말하는 구가 있고요. 현대 문법,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구조 문법이라고 하는데, 구가 플레이스죠. 구조. Phrase Structure Grammar라고 얘기를 해요. Phrase Structure Grammar의 구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 문법에서 말하는 구하고 현대 문법에서 말하는 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뭔 소리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그 다음으로 좀 나왔던 책이 아카데미 토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들은 제가 만나본 적은 없고요. 책을 쓴 출판 쪽 사람들은 만나본 적은 있어요. 다만 좀 낫죠. 조금 더 나온 게 있는데 정동사 얘기도 나오는데 정동사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정의를 해놓고 있지는 않은 책이에요. 아무튼 그 책에서도 구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구가 도대체 뭔지. 오늘부로 여러분이 구를 배워서 도대체 구가 뭔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전통 문법, 옛날 문법에 말하는 구의 정의와 분류예요. 구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의 모임으로 보는 거예요. 구의 명칭은 문의 기능어, functional word죠. 기능어에 들어가는 품사와의 대체 관계, part of speech라고 하던가요? 품사와의 대체 관계로 정하는 거고요. 정형 동사.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줄여서 정동사라고 배웠죠. 필독 강의에서. finite verb가 정동사고 이거를 정형동사예요. 이 정형동사는 구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정형동사인 정형동사는 동사 형태가 시제, 인칭, 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finite, 범위가 한계가 정해지는 동사를 정형동사는 구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정형동사는 구로 분석하느냐? 했죠. 부정사구니 이런 얘기 하긴 하죠. 별 의미는 없지만. 자,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명사구를 제일 대표적인 게 명사구니까 여러분이 명사구는 이런 걸 명사구로 해요. To do it is easy. 그것을 하는 것은 쉽다죠. is의 앞부분은 주어 자리인데 기능어 주어 자리는 명사가 오는 자리죠. 근데 to와 do와 it의 세 단어가 모여서 이 명사 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니까 to do it은 명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I wanna kiss her. 여기서 want 다음에 기능어는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자리는 흔히 명사가 오는 자리이므로 to kiss는 명사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I enjoy playing baseball. enjoy 다음에 목적어로 자리로 흔히 명사, 동명사죠, 사실은. 그래서 playing baseball은 명사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명사라는 건 나중에 배우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명사는 동사, 명사, 명사예요. 자체로는 동사. 동사니까 목적어를 갖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뭐의 역할을 한다? enjoy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동명사인 거예요. 우리말로는. 원래는 제런드는 그런 의미는 없지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playing baseball은 당연히 명사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My aim is to warn you. 당신에게 경고하는 거다. 이런 거죠. 비동사 다음에 to warn you는 흔히
명사도 오지만 형용사도 올 수 있는 자리죠. 품사로 보면. 근데 대충 명사가 오는 자리를 대신해서 썼다고 보고 투원유가 왔다고 보고 투원유를 명사구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구는 무엇이냐? 또 내려가 보죠. 형용사구는 이런 걸 갖고 형용사구로 해요. A man of great importance가 나오면 very important force는 이르죠. of great importance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이게 마치 명사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품사가 형용사라는 점에서 형용사가 올 자리에 사실은 좀 이상한 거죠. 왜 이게 뒤에 오겠어요? 세 단어. 나중에 여러분이 be of는 have의 뜻이라는 걸 배우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만 전통 문법에서는 이게 a very important man인 거죠. important가 이건 앞에서 꾸미고 of great importance는 뒤에서 쓰는데 이게 아무튼 형용사처럼 세 단어가 모여서 사실 명사가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거는 영어의 특징이 아니죠. 라틴어의 특징이고요. 아무튼 세 단어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형용사구라고 해요. The book on the table은 the book which is on the table인 거죠. which is 빠지고 on the table이 나왔죠. 세 단어가 모여서 명사를 뒤에서 테이블 위 책 이렇게 하는 거죠. 명사를 뒤에서 가고 수식하고 있으니까 형용사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e is perfect 하시면 부사로 형사로 바꾸면 perfectly well이에요. 같은 뜻으로 보면 비동사 하면 흔히 명사나 형사가 오는 자리인데 대충 의역한 다음에 well 건강한이란 형사 올 자리에 세 단어가 모인 imperfect tense가 쓰였다고 보고 형사구 그러는 거예요. He is not a man to tell a lie. 그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명사를 수식하죠. 형사의 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정사의 형사의 용법. 맨날 형사의 용법 배우니까 형사구 그러는 거예요. He solved problem with easy. with 플러스 명사죠. easily,가 올 자리에 대신 쓰였다고 보니까 부사구. He kissed Mary in the room. 그는 메리에게 뽀뽀했는데 마침 장소 부사가 어디였다? 그 방에서였죠. 이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장소 부사인 대어가 올 자리에 대신해서 쓰였다고 보고 부사구로 쓰는 거야. 이건 그 방의 메리나 뭐 이런 뜻이 아니니까요. English is very hard to learn. 배우기가 어렵다.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러죠. 형사 하드를 꾸민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거는 상승이라는 경험. subject to subject raising SS 상승이라는 걸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it is very hard to learn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English가 앞에 슈잉 날라오면 English is very hard to learn까지만 쓰는 거죠. 자세하게 배워야 되지만 hard를 꾸며하고 있으니까 부사구 그런 거예요. 이 부정사구라는 거는 그냥 이 비정형 동사는 그냥 부정사가 쓰였으니까 부정사구. 동명사가 쓰면 동명사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현대 문법으로 배워야 돼요. 오히려. 자, 전통 문법의 구의 문제점이 뭐냐? 전통 문법은 기능의 자리에 오는 품사와의 대체 관계를 바탕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존재하게 되면 어떤 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Giving something to is를 이 문장에서 분리해서 to it만 딱 갖고 보면 to it이 뭔지가 알 수가 없어요. something을 수식하고 있어서 형용사구로 보는 거예요. 이 전통 문법은 기능상의 명칭과 품사상의 명칭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죠. 꾸미는 거 형용사, 수식사 이런 거보다 어려운 수식사보다 형용사가 쉽잖아요. 형용사가 먼저 배우니까.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인 반면에 수식을 하고 있으면 기능상으로는 modifiers, 수식사라고 해야 돼요. 여기 자꾸 S 붙인 건 여러분이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modifier, 수식사도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어명사가 되든지 S가 붙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명칭들은 원래 S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영어하고 뭐 섞어서 하는 거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괜찮아요. 이 경우는 더 분명한 거는 후치 수식사고요.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post modifier 라고 해야 되는데 품사상의 명칭 형용사구를 대신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Star Wars 플랜이죠. 별들의 전쟁 계획이죠. 스타 워스가 플랜을 꾸며요. 이거는 이제 조어법에서 나오는 건데, 플랜 포 스타 워스라든가 포를 쥐고 스타 워스가 앞으로 넘겨지는 건데 조어법이 개입되어 있는데 아무튼 별들의 전쟁 계획이죠. 스타 워스가 플랜을 수식하고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대표적인 품사가 형용사로
스타워즈를 형용사구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현대 문법 구는 집합으로 봐요.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집합은 원소가 한 개여도 집합인 거예요.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이 있는 거죠. 따라서 두 개가 아니고 한 개 이상의 단어의 모의를 보는 거고, 그는 집합으로 보고 머리어가 뭔지 모르죠. 머리어의 분사에 따라 해거, 핵심어, 해거, 머리어 뭐 다 쓸 수 있어요. 비정형 동사는 물론이고 정형 동사도 구로 분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구동사들을 배우게 되죠. phrasal verb, 구적인 동사다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비정형 동사는 동사의 형태가 시제인칭 수요에 정해지지 않는 동사, 흔히 말하는 준동사가 이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의 집합적인 정의. 구는 단어의 모임으로 집합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The old man 있으면 D와 old와 man이 각각 단어로 집합인 구의 원소들인 거예요. 이를 공식화하면 집합 n은 명사구죠. n이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예요. noun을 대시해서 집합 np죠. 사실은 np라고 하는데 the old man이죠. 여기서 품사를 보고서 관사, 형용사, 명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old가 noun을 한정하고 수식하는 것이 이제 관사와 형용사가 한정, 관사는 한정, 형용사는 수식하고 있는 것이지 man이 역으로 수식하거나 한정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나 올드는 없어도 무관한 원소들로 쓰이지 않아도 동일한 종류의 집합이 유지되는 거예요. 더맨만 쓰여도 되고 올드맨 이런 뭐 이게 또 쓰일 수도 있어. 관사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N3는 맨만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올드는 맨이 없어서 N 종류의 집합이 되지를 못해요. 이렇게 집합의 원소들 중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를 으뜸이 되는 원소 헤드라고 해요, 영어로는. 근데 우리말로는 머리어. 저는 그냥 머리어가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핵심어, 해거. 우리나라의 뭐 영문법 책들은 해거, 핵심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우리말에 맞는 머리어라는 명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머리어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핵심어 해거를 쓰고 싶으면 그걸 쓰셔도 됩니다. 머리어의 품사에 따라서 이 구자 3개 모은 게 품자죠. 집합인 구의 명칭을 정하는 거예요. The old man에서 머리어는 man이잖아요. man의 품사가 nouns, s도 이것도 붙일 수도 있지만 명사이므로 이 집합인 구의 명칭을 noun phrases, 명사구로 하는 거고 흔히 NP라고 적는 거예요. noun phrases. The old man을 표기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구를 분석하는 문법을 구구조 문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hrase structure grammar라고 해요. 이거 뭐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고 뭐 이거 뭘 올라갖고 한데 문법을 배울 수도 없죠. 자, 명사구는 a beautiful 구에서 집합으로 보면 원소가 3개. 거리 머리요. 거래 품사가 명사이니까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a beautiful 걸은. 걸스는 어떠냐? 아유, 이거는 자체로 명사이면서 원소 1개짜리 집합인 거예요. 걸스는. 걸스만 딸랑 쓰였다면. 대명사는 사실상 현대문법의 대명사구예요. 명사구를 받는 거니까 she는 a beautiful girl을 she로 받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구로 보는 거고 고유명사도 1개짜리 명사구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 prepositional phrases라고 그러는데 꼭 아셔야 되죠. He is in perfect health가 나오죠.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러죠. 이건 어느 쪽이 완전한 머리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전치사가 있어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온다고 보고 놓고 전치사를 머리어로 보는 거죠. imperfect health는 전통 문법은 의역을 바탕으로 형용사구도 되고 뭐 그랬는데 현대 문법은 전치사구예요. 무조건인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주격 위치 보은 거예요. 그 이퀄 퍼펙트한 건강 상태 이퀄 위치상 이퀄인 거죠. 주격 위치 보호로 쓰였다고 분석하고 직역에 의존해요. 자, 동일한 인더룸이 전통 문법에서는 더맨 인더룸에서는 형용사고, he kiss Mary 인더룸에서는 장소 부사고, he is in the room 장소 부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대 문법은 이 3개가 다 항상 전치사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나왔다면 무조건 전치사구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각각 그 기능에 따라서 후치수의 post modifier가 되는 거죠. 후치 수식사
he kiss Mary in the 장소 부가어라고 얘기해요. adjunct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요거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덧붙는 거야. 그가 메리에게 뽀뽀했다. 이게 문장의 핵심이었어. 어디서? 거기서. 요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나 뭐 보호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장소 부가어라고 얘기해요. 아, 옛날에 여러분이 문해 형식을 5형식으로 하다가 이 7형식으로 두 개를 한 적이 있어요. 주격 위치 보호하고 요거 he is in the room. in the room이 없으면 문장이 안 돼요. 그 이퀄 방위적 위치상 이퀄 관계예요. 주격 위치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단 in front of나 instead of는 복합 접치사. 두 단어가 모여서 세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전치사로 쓰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in front of 명사 나오면 전체적으로 명사구로 전치사구로 보면 됩니다. 다음 형용사구 adjective phrase인데 she's so beautiful. so beautiful 자체로 분석하면 두 개의 단어가 모인 집합이죠. so는 수식사로서 수식부사죠. 선택적인 요소이고 beautiful은 머리어고 머리어의 품사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구라고 칭해요. 형용사구는 현대문법으로는 중요해요. 근데 영어를 매우 깊이 있게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있죠. afraid가 나오죠. afraid. 두렵다는 거죠. 형용사죠. 근데 이 모든 형사가 그런 건 아니어도 afraid는 어려운 말로 하면 형용사가 보호를 취하는 거예요. 보호를 취하는데 afraid 대절을 보호로 취해. 넓은 의미에서의 대절이에요. 넓은 의미의 대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afraid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afraid 투부이. 또 afraid of 명사나 of ing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afraid는 뭐라는 거죠? 대절이나 투부정사나 이건 뜻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대절 쓰는 거하고 투부정사 쓰는 거하고 of 동명사 쓰는 건 뜻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왜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런 건 앞으로 배워나가야 되죠. 그런 것들이 영어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써놨죠. 제가 여기 저희 브로그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랬을 때 she was afraid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afraid가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취한다? 보호로 취하는 거야. 차마 목적어라고 못하고 넓은 의미에서 보호로 취한다. 이거 보호로 취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비교하면 afraid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게 정확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한다? 형용사가 이런 것을 마치 목적어처럼 보로 이거 같기 때문에 이거 전체 길이를 형용사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또 이제 형용사가 오부 전치사구를 보호로 취할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할 수도 있고 대절을 보호로 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원머리어예요. 따라서 이거는 AP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영어를 좀 깊이 여기서 뭐 깊이 있기보다는 지금 맨 앞에 설명하는 건데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쓴 거예요. 뭐 나중에 다 아실 거. 부사구 out of place라 그러는데 이거는 very carefully죠. very carefully, very는 carefully가 우선 이 문장의 존재 불가능한 선택적 요소이고 carefully는 very에 대해 머리 오고 품사가 부사면 부사로 취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드물게 부사가 이제 뭐 보호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죠. 자, verb phrases 동사구는 아주 중요하죠. the 플러스 한정사 플러스 명사구 has lost has는 정동사, lost는 pp로 준동사, 정동사와 준동사가 합쳐진 동사구, the money는 명사구, the 플러스 money로 명사구죠.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구와 동사구 이렇게 되는데 has lost만 되면 has는 조동사고 lost는 본동사예요. 일단 본동사를 머리로 볼 수 있는데 물론 나중에 더 정확하게 보면 대부분 조동사 has를 머리어로 와요. 왜냐면 has가 정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준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has 정동사가 중요해요. 아무튼 has lost는 동사구예요. 그러면 has lost the money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이 네 단어를 잠수 has가 우두머리고 정형동사구죠.
has lost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목적어 이하의 꼬붕들이 따라 붙었다고 생각하고 extended verb phrase, 확대 동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확대 동사구의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구 덕을이 앞에 붙으면 바로 문장이 되죠. 덕을 MP1, the money MP2, has lost VP, has lost the money EVP, 확대 동사구. 문장이라고 하는 것 또는 clauses, 절이라고 하는 거, 뭐 sentences 또는 clauses 그래야 되겠지만 문장은 간단하게 보면 she has lost the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트리 다이어그램을 한번 알아보기죠. 수용도라고 해요. 주 문장 또는 절이라고는 NPO과 EVP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NPO는 한정사 디터미너예요. 한정사와 명사로. 확대 동사구는 동사구와 목적어인 MP2로. 동사구는 조동사와 본동사로. 조동사이면서 정동사기도 하고. MP2는 한정사와 명사로 다시 되는 거죠. 이렇게 보듯이 6개의 단어들이 와장창 모여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단어가 모여서 구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구가 모여서 절이 되고 문장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는 것을 수용도라고 하는데 영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수용도를 엄청 많이 그렸습니다. 뭐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요. 수용도를 알아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영어의 분야가 있죠. 여러 분야가 있죠. syntax, semantics, syntax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syntax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sy는 합친다는 죠. tex는 그냥 방법이라서 세금이 아니고 방법이에요. 이 단어들을 합치고 구를 합쳐서 결과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문론이라 그랬어요. 성문종합. 문장을 구성한다.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논이다. 이런 구문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언어학 일반에서는 성문종합용어 이런 거와 달리 지금은 대부분 통사, 사는 단위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가 워드가 되면 워드를 합쳐서 구고 단위가 구가 되면 구를 합쳐서 통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통사론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통사론이 뭔지도 모르고서 통사론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도대체 옛날에 구문론이라는 게 구문론이 뭔지도 모르고 구문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되시고 이번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적어도 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게 책이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내가 이게 전통 문법으로 구를 얘기하는 건지 현대 문법으로 구를 얘기하는 건지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주로 저는 전통 문법보다는 현대 문법으로 구명증을 사용하는데 설명을 그냥 하더라도 이분이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공부를 하라는 의미에서 필독 강의로 이 부분에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